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HP, SP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재미있으신가요? 전 너무 재밌는데 재밌다고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HP, SP가요 지금 유일하게 장비 회사 중에 슈퍼을처럼 구는 슈퍼을도 아니죠. 초 슈퍼을처럼 구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 가가지고 장비 한 대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ASML 네덜란드 노광장비 회사, 대당 한 3천억 정도 하는 그런 장비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시나 기술 진입 장벽이랑 독점력이죠. 지금 HP, SP가 딱 한국의 ASML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기본 개념, 중요한 기본 개념, 그러니까 레포트 보시면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당연히 이 HP, SP를 알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세공정 하는데 더군다나 최근에 초미세 공정 얘기하는데 초미세 공정이 뭐냐? 이 네덜란드의 ASML만 만들 수 있는 EUV 극자외선 노광장비, 이 노광장비를 통해서 한 자릿수 때 이 나노 공정이라고 하죠. 나노 공정 뭐죠? 나노미터, 머리카락 길이의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머리카락 길이의 100만 분의 1.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작고 미세한 거죠. 그래서 칩 한 개의 크기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같은 면적의 웨이퍼에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칩이 작아지면 당연히 같은 면적 웨이퍼 안에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칩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점이 좋다? 생산성이 좋아지고 반도체 성능이 뛰어나지고 전력 효율성까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뛰어나고 생산성이 좋아지고 전력 효율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초미세 공정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각종 장비들이 더 비싸지고 더 고도화 되겠죠. 그래서 각종 디바이스에서 활용 가능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 미세 공정이라는 게. D램과 낸드가 선단화되고 고단화되면서 고객사의 어플리케이션이 지속된다. 선단 공정은 뭘까요? 선단 공정. 심지어 HP, SP도 선단 공정에 집중된 매출 구조래. 선단 공정에 집중된 매출 구조. 이 선단 공정이 뭐냐? 말 그대로 세신, 미래를 보고 개발하는 신규 공정을 선단 공정이라고 해요. TSMC 같은 경우는 우리의 강력한 경쟁사 TSMC는 16나노 이하를 선단 공정이라고 해요. 16나노 이하.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물어보니까 3나노, 4나노, 5나노, 8나노 이런 걸 다 선단, 지금 가장 앞단에 숫자가 적을수록 더 미세화된 거예요. 더 훨씬 어려운 공정이고 더 수율이 안 나와요. 지금 4나노, 5나노가 아마 55%에서 65% 정도 수율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3나노는 아직 50% 수율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55%에서 70%. 그래서 한 자릿수 3나노, 4나노, 5나노, 8나노 이 미래를 보고 개발하는 신규 공정을 선단 공정이라고 해요. HP, SP가 이 선단 공정에 미래를 보고 개발하는 선단 공정에 집중된 매출 구조다. 그러면 미래를 보고 개발하는 신규 공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앞으로 많이 엄청 쓰일 건데 반드시 써야 되는 공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레거시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레거시 공정 또 궁금하죠? 레거시 공정의 테크 마이그레이션 진행이 지속적 수요 발생.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미세 공정화 된다는 거예요. 미세 공정 설명드렸죠? 웨이퍼 안에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산성, 전력 효율 향상, 또 뭐죠? 성능, 반도체 성능 향상. 그런데 이 레거시 공정이 점점 미세 공정화 되고 있대요. 레거시 공정. 레거시 공정이 뭐예요? 레거시 공정 봤더니 우리 초미세 공정은 3나노, 5나노, 8나노 막 이랬잖아요. 그죠?
레거시는요 28나노예요. 엄청, 그러니까 옛날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레거시가 무슨 뜻이죠? 유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28나노 공정을 쓰는 반도체 생산 공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겠죠? 기본적으로 단가가 싸고 전력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저사양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는 게 레거시 공정이다. 유전율, 이거 숙제 내드리려다가 제가 설명드렸죠. 유전율이라는 거는 전하를 잘 이동하게 하는 능력이다. 반도체 소자 업체들은 집적도가 뭐예요? 웨이퍼 안에 더 많은 칩을 더 오밀조밀하게 쌓는 거죠. 그 오밀조밀하게 칩을 심는 거를 올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유전율, 전하 이동을 더 잘 활발하게 하는 하이K 고유전율 유전막을 채택한다. 그런데 하이K 유전막 뭐가 있을까요? 뭐 지르코늄, 그죠? 하프늄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려워요. 네. 지르코늄, 하프늄 이런 게 하이K 유전막이라고 하는데 지르코늄, 하프늄을 쓰는 소재로 쓰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웨이퍼의 소재인 실리콘과 궁합이 나빠요. 그래서 당연히 이 고유전율 물질 때문에 실리콘하고 결합하면 우리 아까 이온 주입, 붕소나 인을 인위적으로 넣어가지고 계면에 있는 격자를 깨트리잖아요. 그런 똑같은 이 하이K 유전 소재들, 지르코늄이나 하프늄이 실리콘하고 궁합이 나빠서 계면 결합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도체 소자들의 집적도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하이K 고유전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메모리. 자, 비메모리하고 메모리의 차이점은 뭐죠? 이거 숙제입니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죠.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자,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모두 공정의 미세화가 진행이 되면 금속 배선 공정의 증가로 녹는 점을 고려한 저온 공정 적용이 필수적이다. 아까 고온으로 가면 금속이 녹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제목에 제가 써놨죠. 고온의 환경으로 갈수록 메탈이 녹는다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고온 어닝 장비로 계면 결합을 치유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또 써놨죠. 비메모리, 메모리 모두 공정 미세화가 진행되면서 금속 배선 공정이 증가되고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배선 공정이 증가되고 녹는 점 때문에 금속이 녹는다고요. 그래서 저온 공정이 필수다. 근데 그냥 저온 공정을 할 수가 없고 고압의 수소로 한다. 이 하이K 고유전율 때문에 유전체 간의 접점, 맞닿는 영역에서 계면 결합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계면 결합 때문에 칩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되니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낸드하고 D램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도 숙제로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자, 낸드 적층 단수가 200단 이상까지 확대됐죠. 하이닉스가 왜 200단 우리 낸드 개발했다고 막 발표하잖아요. 지금 이제 300단까지 막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층간 간격이 당연히 미세화되겠죠. 더 많이 쌓으려면 당연히 더 촘촘하게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건 상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칩의 신뢰성이라고 하면 품질이나 성능을 같이 올리기 위해서 전공정 끝단에만 계면 결함을 신경 써서 치유했다면 이제는 층과 층 사이의 중간 지점까지도 계면 결합 치유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끝단만 계면 결합을 신경 쓰다가 중간 지점의 계면 결합까지 신경 쓰니까 당연히 계면 결합 치유에 대한 손봐야 될 때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더 많이 쓰이겠죠. 그죠? D램 같은 경우는 하이K 고유전율이 적용되는 커패시터의 스텝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건 공정수예요. 공정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공정수가 많아지면 적용되는 공정수 자체가 많아지면 그것도 똑같이 Q가 커지는 상황인 거예요. Q가 커지는 상황.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신규 장비를 또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90% 이상인 거예요. 96%니까. 너무 단일 장비의 매출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경쟁사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예스티라는 경쟁사가 생겼죠. 물론 걔네가 양산을 하려면 또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양산하고 실제 뭐 개발은 했다고 하는데 테스트해서 양산해가지고 특허 통과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3, 4년 걸릴 거예요. 그죠? 신규 장비가 고압 습식 산화막 장비예요. 고압 습식 산화막 장비. 이거는 HPO라고 하거든요. 올해 말에 개발 완료돼서 내년 출시돼요. 얼마 안 남았죠. 고압 습식 산화막 장비. 근데 이게요. 고온 공정을 거치면서 메탈 라인이 변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신규 장비를 사용하면 소스 드레인. 소스 드레인 어렵죠. 이게 뭐냐면 이온 주입 공정이랑 증착 공정 사이에 있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온 주입하고 증착 공정 사이에 있는 그 소스 드레인에 신규 장비를 쓰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고압 습식 산화막 장비가 소스 드레인, 이온 주입과 증착 사이에 있는 영역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 설계 라인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스 상태의 공정 대비 수증기를 이용해서 산화막의 물리적 특성을 쓰는 거예요. 이 고압 습식 산화막 장비가. 수증기를 이용해서 고압 습식 산화막 장비가 어떤 특징이 있냐? 적층 구조의 안정성을 올려주고요. 그죠? 기존 습식 산화 공정 대비 기존 습식 공정. 이거는 기존 습식 산화 공정 대비 더 많은 공정에 폭넓게 적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기존 장비보다 아까 서멀 버진 나왔죠. 열적 허용 한계 범위를 유지하면서 얇고 단단한 막지를 형성하고 서멀 버짓도 안 깨트리면서 디바이스 성능 개선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상당한 게임 체인저가 예상된다. 이 소스 드레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실리콘 기판이 있고 이 게이트가 있고 이 안에 소스하고 드레인 요 사이에 전자가 흐르죠. 그리고 그 위에 절연막이 있고요. 그래서 이 게이트하고 기판 사이에 소스하고 드레인 영역에 요 전자의 흐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 고압 습식 산화막 장비예요. 근데 기존 습식보다 수증기를 이용해서 산화막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했고 적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어서 더 습식 산화막보다 폭넓은 공정으로 쓸 수 있고 기존 장비보다 서멀 버짓, 열적 허용 한계 범위를 잘 유지하면서 얇고 단단한 막질까지 형성돼서 디바이스 성능이 개선된다. 그래서 고압 습식 산화막 장비라는 신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외에 고압 산화막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아까 700도에서 1000도 이상 사용하는데 기존 어닐링 장비 대비 낮은 저온이라고 하죠. 700이나 1000도보다는 저온이죠. 450도나 600도 사이 저온 공정에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선단 공정 내에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회사는 수소를 쓰잖아요. 수소 폭탄 들어보셨죠? 엄청나게 위험하죠. 폭발성 100%예요. 폭발성 100%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인증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규 경쟁사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소 4년이라고 써놨어요. 아무리 예스티가 지금 개발 완료했다고 해도 특허에 걸리거나 품질 테스트에 걸리거나 여기 보시면 특허 등록돼 있죠. HPSP는 중수소를 회수하는 방법 장치, 대한민국 중구 열처리 방법, 엄청나게 많은 특허가 있어요. 그죠? 이 특허에 대부분 다 걸린다는 거. 여기 또 있어요. 자, 수소라는 위험한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특성상 이 챔버, 이게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걸어야 되는 구조니까 이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 거는 게 이거는 하나투자증권하고 다트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특허에 열처리 방법, 중수소 회수하는 방법 장치, 그 다음에 글래스 절연막 형성 방법, 열처리를 위한 반도체 기판 열처리를 위한 온도 제어 장치,
챔버 개폐 장치, 고압 가스 열 처리 방법, 고압 가스 어닐링 장치 방법, 고압 수소 열 처리 방법, 절연막 제조 공정, 열 처리를 위한 컴퓨터 판독 장치, 반도체 열 처리 방법. 전부 심지어 대한민국, 중국, 대만, 그죠? 미국, 일본에도 다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 있죠. 볼 특허가 가장 효율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피해가기 어렵다. 그래서 안전 인증, 고객사 필드 테스트를 감안해 아무리 빨라도 4, 5년 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국제까지 한다고 해도.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방폭 인증. 수소 폭탄 만들 정도로 수소가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는 이런 위험 물질에 대한 요구 조건이 모두 다르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다 특허 걸어놨죠.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다 안전에 대한 확신을 받지 못하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부 봤는데 HPSP도 최소 2년 걸렸고요. 고객하고 필드 테스트 해가지고 납품이 짧게는 1년 반, 보통 2년. 그러면 이거 방폭 인증하는데 2년. 그죠? 안전 테스트 인증하는데. 그 다음에 고객하고 필드 테스트 하는데 2년.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특허 피해가고, 예, 그죠? 방폭 인증 2년, 필드 테스트 2년, 특허를 피해가는데 뭐 1년.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죠. 타사 장비는 수소 농도가 5% 미만인데 HPS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수소 농도 100%예요, 100%. 그리고 공정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아까 TSMC가 16나노 이하면 선단 공정이라 했잖아요. 16나노 이하에서는 고온으로 하는 거, 이거 타사 장비가 고온인 거예요. 아마 도쿄 일렉트로닉인 것 같은데, 고온 장비는요 16나노 이하에서는 공정 미세화 적용이 안 돼요, 아예. 그리고 진입 장벽도 낮아요. 근데 우리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 3나노까지도 지금 적용이 가능해요. 가장 미세화된 3나노 공정, 삼성전자가 하는 3나노 공정에 지금 적용 가능하고요. 글로벌 독점이다. 그래서 고객사 지위에 대한 노이즈가 있다. 뭐 고객사가 지금 사실 장비 이원화 하려고 한다. 예스트가 뭐 테스트 중에 하는데 특허에 다 걸리고요. 양산성에서 다 걸리고요. 방폭 인증만 2년 걸린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방폭 인증 2년, 양산성 2년, 특허 최소 1년. 그러면 5년 이상 현실적인 이슈 대체하기가 매우 어렵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옴디아랑 삼성증권인데요. 계속 이 테크 노드라는 게 지금 미세화되고 고단화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20년까지만 해도 다 1Z 미만이었는데 1Z, 1A, 1B, 1C가 이렇게 다 많아지죠. 24년 되면 1Z, 1A, 1B, 심지어 1C까지 고르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공정이 더 세세하게 미세화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 낸드 쪽은 지금 2021년만 해도 상당히 96단 이하 비중이 많았죠. 이게 하늘색 96단 이하. 96단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2019년, 20년만 해도. 근데 갑자기 22년, 작년을 기준으로 뭐가 많아지죠? 3D 112단, 118단, 144단 많아지죠. 그러다가 162단에 176단까지도 비중이 커지죠. 그죠? 오래되니까 급격하게 늘죠. 162단에서 176단, 그죠? 오히려 112단, 128단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없던 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 3D 232, 236, 238, 240단까지 나오죠. 그죠? 어마어마하네요. 24년 되니까 162랑 196단 줄어들죠. 그 다음에 112단은 더 급격히 더 줄어들죠. 뭐가 많이 늘어나죠? 24년 되니까 그냥 200단도 아니고 232단, 236단, 238단, 240단. 이렇게 초고단화, 초고단화, 230단 이상의 초고단화가 24년도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다. 스텝 수가 늘어난다는 건 공정수가 늘어나면 디램은 지금 초미세화되고 낸드는 초고단화. 그죠? 초고단화되고 초미세화되면 당연히 한 개 고객사에서 쓰던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초고단화되고 초미세화되면 당연히 미세결함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미세결함을 원래 끝단만 끝단만 미세결함 치유를 했는데 지금 중간중간에도 계속 미세결함에 대한 테스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K당, 요 K는 1000의 약자예요. 1000. 숫자 1000. 그러니까 웨이퍼 만장당 10K니까 만이겠죠. 만장당 1.5대 장비에서 1.5대까지 지금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고객사도 필요로 하고 기여하는 공정수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HPSP는 기술적인 진입장벽, 기술과 이 D램과 낸드의 D램은 초미세화, 낸드는 초고단화. 그래서 기술과 업황을 제가 모두 내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